증감연산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증감연산자. 증감연산자는 증가연산자와 감소연산자를 합쳐서 증감연산자라고 하는데, 연산자 기호는 이렇게 되죠. 이건 증가연산자. 이렇게 빼기를 2번 연속으로 쓰는 거는 감소연산자. 이렇게 합니다. 얘네들은 다낭연산자라서 피연산자를 하나 사용을 하고, 또 반드시 주의해야 될 거는 피연산자가 변수여야 됩니다. 즉, 10이라고 하는 상수에 대해서 뿔뿔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안 되냐면은 이 증감연산자는 피연산자의 값을 바꿔요. 바꾼다라는 얘기는 내용이 바뀐다, 변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티저 a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10을 집어넣었다. a에다가 플러스 10 이렇게 연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연산을 아무리 많이 해도 a 값이 바뀌지 않거든요. a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 있는 10을 가지고 이 10이랑 연산을 할 때 a에다가 10을 더해서 a10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a란 이름이 붙어 있는 메모리 공간에 있는 이 값을 가지고 10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을 가지고 올 때, 즉 더하기 위해서 가지고 올 때 복사를 해가지고 와요. 복사. 즉 복사본을 가지고 더하기 때문에 연산의 결과는 20이 되는 것이고, 그걸 뭐 어떤 변수에 집어넣거나 출력을 하거나 또 새로운 연산에 사용되거나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변수 a의 값 자체는 이 연산을 수행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 복사본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 연산하는 20을 다시 어디다가 이렇게 a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a 값이 이제 바뀌는 거죠. 이 대입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20을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공간에 집어넣으니까 10이 20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대입 연산인 경우에는 피연산자의 값이 바뀐다. 근데 이러한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들은 피연산자의 값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수는 사용하면 안 되죠. 이 증가 연산자는 어떻게 연산을 하냐면 피연산자에다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피연산자에 집어넣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건 연산이 가능하지요. 11이 되겠죠? 이걸 다시 10에다 집어넣어요. 10이라고 하는 게 상수인데 그걸 10으로 바꿔요. 그럼 상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대입 연산자 왼쪽에 변수만 올 수 있듯이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 이런 증감 연산자도 당연히 변수만 가능한 거예요. 왼쪽에 다시 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증가 연산자는 피연산자를 하나 증가시키고, 감소 연산자는 피연산자를 하나 감소시킨다. 자, 그러니까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인티저 a 변수죠. 변수 5를 집어넣고 a란 공간에 5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 플러스 a 했어요. 이거는 뭐와 똑같은 거예요? a에다 플러스 했다는 얘기는, 자, a에다가 뭐를 더해서 1을 더해서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라? a에다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죠. a 값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게 이거랑 같은 것이다. 얘는 연산자를 2개 쓴 거고 얘는 하나만 쓴 거죠. 자, 그럼 얘가 이 공간에 있는 값이 6으로 바뀌고, 자, 그 이후에 a를 출력을 하거나 새롭게 연산을 하거나 할 때는 바뀐 6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죠? 얘는 6이 출력이 된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a 값이 6으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증가 연산자는 피연산자 앞에 붙이는, 이렇게 앞에 붙이는 경우를 우리가 전위표기라고 합니다. 전위표기법. 자, 근데 피연산자 뒤에다 붙일 수도 있어요. 즉, 이거를 a 플러스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걸 우리가 후위표기법이라고 하는데, 후위표기법.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a에다가 플러스 1을 해가지고 다시 a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 a의 값이 6으로 바뀌는 건 똑같아요. 즉, 전위표기나 후위표기나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냥 표기 방법만 다르다. 피연산자 앞에 붙이나 뒤에 붙이나 똑같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단독으로 쓰였을 경우에. 자, 이거 봅시다. 이 수식이, 증가식이, 하나의 수식이 한 문장이 됐죠. 그쵸? 여기에 세미콜론이 붙었으니까. 즉, 증가식이, 즉 감소식도 마찬가지예요. 증감식이 단독으로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전위표기나 후위표기나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완벽하게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해서 실행시키면 A 값이 6이 되는 거는 변함이 없죠? 그쵸?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러한 표기 방법을 두 가지를 만들어 놨느냐? 이거는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보통 수식이 하나의 연산자만 가지고 수식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보면은 대입 연산자, 여기에 덧셈 연산자 이렇게 두 개가 쓰였고 이 한 문장에 또 뭐 a 더하기 2 한 다음에 곱하기 3 이런 문장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은 이 연산자가 지금 여러 번 쓰였어요. 사실은 이 괄호도 연산자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한 문장에 연산자가 여러 개 쓰일 수 있는데 한 수식 문장에 증, 감 연산자가 다른 연산자와 함께 쓰였을 때, 즉 이렇게 여러 개의 연산자가 쓰였을 때 그때 전위 표기와 후위 표기가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냐면 실행 결과를 한번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보고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그 실행 결과를 받기 위해서 b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자, b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켰어요. 자, 이건 이제 후위 표기를 사용한 거죠. 전위 표기부터 해볼까요? 이렇게 뿔뿔 해가지고. 자, 실행 결과를 일단 보면은, 자, 6이 됐습니다. 6이 됐다. 이거는 아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와 똑같은데 결과가 이 전위 표기는, 자, 이 전위 표기는 이 대입 연산자가 있잖아. 이 대입 연산자가 있고 여기에 증가 연산자가 있어요. 대입 연산은 가장 나중에 수행이 되니까 얘가 먼저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뿔뿔 a가 수행이 되면은 a 값이 뭐로 바뀌어요? 6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바꾸는 거니까 6으로 바뀐 상태에서 그 a의 값을 b에다 대입시킵니다. 그러면 b가 얼마가 되겠어요? 6이 되겠죠. 자, b가 6이 되고 a의 값은 여기서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바꿨기 때문에 그대로 a는 또 6이 되는 거죠. b를 출력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럼 a는 6이 되는 거는 확실하고 b도 당연히 6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a도 6 자, 다시 볼게요. b를 출력을 안 했네요. b 이렇게 자 a도 6 b도 6 이렇게 됐죠. 자, 후위 표기를 한번 볼까요? 자, 후위 표기는 어떻게 되냐? a 뿔뿔 이렇게 컴파일하고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때는 결과가 달라져요. 자, 후위 표기도 보면은 똑같이 얘가 먼저 수행이 되니까 a 값이 6으로 바뀌는 건 전위 표기와 뭐 다르지 않습니다. a의 값이 6으로 바뀐 상태에서 얘를 출력을 하면은 여기서 a는 전위 표기나 후위 표기나 똑같이 6이 출력이 돼요. 근데 b의 값이 아까 달라졌죠. 전위 표기는 증가된 a의 값이 b에 들어가서 6이 되지만 후위 표기는 a의 값을 먼저 b 집어넣고 그 다음에 증가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증가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 대입 연산이 먼저 수행되는 건 아니니까 이 연산자가 먼저 수행되는 건 맞아요. 사실은 그렇게 돼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a 값이 6으로 증가가 되지만 그래서 여기서 6이 출력이 되지만 이 대입을 할 때, 즉 다음 연산을 수행할 때는 증가된 값이 쓰이는 게 아니고 증가되기 전의 값을 잠깐 따로 세이브 해놨다가 그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게 후위 표기예요. 전위 표기는 증가된 값을 사용을 하지만 후위 표기는 증가는 시키되 증가되기 전의 값을 따로 빼돌려 놓고 그거를 다음 연산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연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건. 마지막에 연산되는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얘가 높아요. 대입 연산보다. 그래서 a가 6으로 증가되는 건 맞지만 증가되기 전에 값이 별도로 보관되어 있다가 b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 따라서 a는 여전히 6이 출력이 되지만 b의 값은 증가되기 전의 값이 대입이 되므로 5가 출력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연산하고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a 값이 얼마예요? 5에서 6으로 증가가 되겠죠? 증가됐는데 이 곱하기 2를 할 땐 증가된 값이 곱해지는 거 아니에요. 증가되기
전의 값, 즉 5가 2랑 곱해져서 그 10이 대입을 10이 대입이 돼서 B에 저장이 되니까 B는 10이 되고 A는 6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컴파일하고 다시 실행을 시켜 봅시다. 자, A는 자, 6이 되고 B는 10이 됐죠? 요거는 자, 후위 표기고 그러면 전위 표기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전위 표기로 얘를 바꾸면은 A가 뿔뿔 A 이렇게 바꾸면 이 곱하기를 할 때 증가된 5가 6으로 증가가 되고 증가된 6이 2랑 곱해져서 12가 B에 저장이 되겠죠? A 값은 그대로 6으로 증가된 값이 출력이 될 것이고 아까와는 달리 6, 12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아까는 6, 10 이렇게 출력이 됐었죠? 실행 결과를 봅시다. 자, 6, 12 이렇게 출력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위 표기와 후위 표기가 이렇게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전위 표기를 하든 후위 표기를 하든 그건 마음이에요. 결과에 전혀 차이가 없다. 근데 다른 연산자와 함께 쓰였을 때는 전위 표기는 어떻게 한다? 증가를 먼저 시키고 그 증가된 값을 가지고 다음 연산을 한다. 후위 표기는 증가시키지만 증가되기 전의 값을 가지고 다음 연산을 수행을 한다. 그래서 후위 표기는 가장 마지막에 연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이해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C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전위 표기와 후위 표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